자, 그리고 이 차트 얼마 전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차트 만들기가. 그래서 차트 만들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만들기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형태가 나와요. 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느냐.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강좌 매뉴얼 제작은 진행 중이고 얘는 시작 전이고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차트를 이렇게 세로막대로 두 개, 진행 중인 것은 두 개고 할 일은 하나고 완료는 하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형식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점점점 눌러보시면 가로 그래프,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원형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독서 노트를 만들 때 내가 전체 분량 중에 어느 정도 만들었느냐, 아니, 봤느냐,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시각적으로 예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이제 뷰 종류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까 필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 새로 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요. 선택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선택 속성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옵션 추가. 그러면 새 옵션을 입력하세요 나오는데요. 여기 딱 보니까 식사가 있고요. 주제 강의가 있죠. 뭐 친교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 카테고리가 뭐냐? 아, 그리고 요거 컬럼을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순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식사는 식사고, 주제 강의는 주제 강의고, 점심 식사는 식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휴식 시간이랑 체육 대회 요거를 자, 휴식 시간 체육 대회 요거를 두 개를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개가 선택이 됐으면 아니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체크박스. 그리고 나서 여기 점 6개 메뉴 핸들을 클릭을 하시면 속성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편집을 할 거냐? 선택을 편집을 하는데 선택의 옵션을 친교 하나다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꿔야 될 때는 이렇게 속성 편집을 누르셔서 그것을 지금 친교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주제 강의로 바꾸면 이렇게 주제 강의로 바뀌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편집을 할 때는 이 속성 편집을 이용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저녁 식사는 식사고, 그리고 주제 강의는 주제 강의고, 기도회는 기도회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은 하나씩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식사라고 돼 있는데, 친교를 누르면 친교로 바뀌어 버려요. 식사.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만 한다. 자, 그런데 요것과 비슷한 건데, 다중 선택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태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태그는 여기 선택은 하나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태그는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그는 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 노트 같은 경우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설교의 주제가 신년 주일에 한 설교 그러면 신년 주일 그거를 태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주일 예배 때 했던 거면 주일 예배 그리고 뭐 감사에 대한 거, 도전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것들을 태그를 여러 개를 달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쭉 달아놓으면 예를 들어 설교집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그 뭐 2019년도 추수감사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었지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그때 날짜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태그에다가 추수감사절 그렇게 딱 이제 치면 추수감사절이 그 해마다 했던 그 설교들이 거기 다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태그는 되게 쓸모가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그를 많이 달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렇게 제가 만든 이제 성경 인포그래픽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런 것들의 태그들을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구약, 창세기, 족장. 자, 요거 이스라엘의 지형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약이고 지도, 계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태그를 했을 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태그를 이렇게 해놓고요. 참고로 이제 태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거를 리스트 뷰로 만들어 놨어요. 테이블 뷰로 하면은 이 제목이 이만큼 차지하고 또 태그가 이만큼 차지하고 그러니까 길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이 리스트 뷰로 해놓고 태그를 여기서 이제 점점점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개가 표시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속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목, 상태, 태그. 근데 뭐 여기는 상태는 없는 거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목과 태그 두 개만 선택을 해놓은 거고 만약에 설명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제목이랑 그다음에 태그 정도만 해놓으면 보기가 편하실 거고요. 자, 여기 갤러리 뷰. 여기에 이제 어떤 자료들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쭉 태깅을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사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좋은 글들 그런 것들 그 캡처해 놓은 건데 뭐 삶의 자세, 태도, 습관, 신앙, 자기계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내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 중에 공감과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삶의 자세. 들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뭐 쇼폼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 모티베이션이나 또는 어떤 참고 자료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태그를 달아놓으면 그런 것을 이제 또 나중에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노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살짝 엿보는 것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 뷰 봤고요. 차트도 봤고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형식,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 있고 전체 페이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요 세 가지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 쓰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거는 지금 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지 아이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전체 페이지예요. 전체 페이지가 있고 인라인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인라인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라인 페이지는 페이지에 다른 요소들이 다 잔뜩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들어가면 전체로 보여지는 것. 이것은 전체 페이지예요. 자, 전체 페이지와 인라인 그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블록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밑에다가 내가 뭔 글을 집어넣고 싶어요. 클릭을 하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플러스 같은 것도 안 나오고요. 보통 여기에서는 블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 표 옆에 보면 블록 그 핸들 6개, 점 6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얘를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얘는 점 6개도 안 나오고 다른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인라인 페이지를 제가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것들과 조화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인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뭔가를 만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양이 점점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이런 얘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게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자리를 하고 있다.
다른 거를 보려면 쭉 올리거나 쭉 내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짧은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라인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얘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얘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예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게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블럭 메뉴가 있을 때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점 6개 메뉴 핸들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링크 복사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여러분 연습용에서 한번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베이스 있죠? 요거를 점 6개를 눌러서 링크 복사.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링크 주소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옆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원래 이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URL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주소만 나와요. 자, 다시 두 번째 붙여넣기를 하고 멘션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클릭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도 클릭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URL은 전체 주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멘션은 여기에 바로가기 단축키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요 링크로 그냥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카톡에서는 붙여놓는다고 했을 때 뭐 이거 어떻게 붙여놓을 거냐 물어보진 않겠죠. 요 주소를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멘션은 노션 안에서 다른 페이지를 참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눌러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주소로 돼 있으니까 정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는 딱 보니까 연승용 DB라고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참조해서 다른 페이지로 갈 때는 이렇게 멘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연습용 DB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가 다를까요? 연습용 앞에 이 화살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역할은, 하는 일은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태그에다가 아침 식사 맛있다 하면 얘도 똑같이 생겨요. 만약에 여기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점심 식사에서 좀 아쉽다 해도 위에 그대로 생겨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한번 볼까요? 얘를 삭제. 아무 일도 없죠. 위에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위에 거를 삭제.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어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더 이상 이제 편집할 일이 없으면 여기에 점점점 점 6개를 눌러가지고요. 이거를 페이지로 전환을 누르세요. 그러면 연습용 DB라고 하는 페이지로 바뀌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이렇게 원본은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는 최종 편집 일시 이거 안 봐도 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 점점점 요거 누르셔서 속성 있죠? 지금 8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볼 필요 없는 거. 나는 생성 일시랑 최종 편집 일시, 생성자, 최종 편집자 안 봐도 돼. 요 내용만 여기서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바꿔놓으면 여기서는 요렇게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만 여기서 보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상태라고 하는 그 속성을 하나 만들고요. 얘는 완료했다고 하죠. 자, 지금은 이제 12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침 주제강의 끝나고 점심 식사를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휴식 시간도 시작 전에. 자, 이렇게 점심 식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나간 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필터를 걸어서 상태인데 진행 중인 것과 아직 시작 전인 거, 요것만 보겠다. 요렇게만 해놓고 여기에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이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쨌든 걔는 전체 페이지로 돌려버리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보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여기서 또 한 번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놓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얘는 필터를 그러면 끝난 것이 뭐냐? 나는 끝난 것만 여기다 표시를 하겠다. 자, 이렇게 놓으면 위에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 볼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완료된 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저희가 와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갱신일. 커스터머가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된다. 갱신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일주일 안에 갱신해야 될 사람들만 여기에 표시를 하고 앞으로 한 달, 일주일 후에 한 달까지 갱신해야 될 사람을 여기 밑에다 표시하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예요. 원본은 여기 안에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여기에는 바로 당장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훨씬 더 이런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위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에서 CSV 요걸로 이제 가져오시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함수라든가 이런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경우는 아마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남아 있는데 좀 불편하면 여기서 메뉴 핸들을 들고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세로 줄이 생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두 열로 이렇게 보시면 그럼 좀 더 깔끔하게 내 전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예요.